경북 해명시 진포시장. 비 오는 어느 겨울 오후, 제 진돗개 백구가 물고 온 봉투 하나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 원금 100% 보장에 월 6% 수익률로 어르신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어머, 정말로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은행보다 훨씬 낫네. 내 돈 어떻게 된 거야? 손자 등록금인데 1,000만 원이나 넣었는데. 미안해요. 수익 인증 사진들, 배당 내역들 다 가짜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어르신, 그거 제 겁니다.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대신 보관해드릴게요. 개인적이면 왜 우리 마을 돈이 적혀 있노? 이 봉투는 우리 모두가 봐야 해요. 그 봉투 속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살 진돗개가 어떻게 우리를 구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제 이름은 정분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경북 해명시 진포시장에서 30년 넘게 좌판을 지켜온 사람이죠.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인 이 골목길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날은 12월 초순, 찬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일찍 장사를 접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쓸쓸했죠. 백구야, 빨리 와. 감기 걸린다. 제 뒤를 졸졸 따라오던 백구가 갑자기 어디선가 뛰어오더니 입에 하얀 봉투를 물고 나타났어요. 1살 반 된 진돗개인데 평소에는 길에 떨어진 걸 함부로 물지 않는 녀석이거든요. 어디서 주워온 거냐, 이거? 백구가 제 발 앞에 툭 떨어뜨린 봉투는 비에 젖어서 겉면이 눅눅해져 있었어요. 하얀 종이 봉투였는데 물기 때문에 안쪽 내용물이 비쳐 보였죠. 빨간 볼펜으로 쓰여진 글씨들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500만 원, 1200만 원, 원금 보장각서. 그 순간이었어요. 골목 맞은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그거 제 겁니다.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대신 보관해 드릴게요. 박만수였어요. 여름에 복지관에서 열린 안정형 재테크 설명회에서 봤던 그 사람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온화하고 친절하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이게 선생님 것이에요? 네. 그냥 개인적인 서류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챙길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만수가 빠르게 걸어와서 봉투를 가져가려고 손을 뻗는데 백구가 으르렁거렸거든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꼬리 흔들며 다가가는 녀석이 박만수에게만은 경계심을 보이더라고요. 내 나이 70이 넘어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남의 손이 저리 급할 땐 분명 이유가 있다, 아이가. 게다가 백구는 평소에 낯선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는 녀석이거든요. 잠깐만요, 박 선생님. 이게 정말 뭔지 한 번만 보고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개인적인 문서라서요. 남이 보시면 안 되는. 하지만 저는 이미 봉투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봉투 안쪽으로 보이는 것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제가 여름에 넣었던 돈, 이웃 김 여사가 넣었던 돈, 최 노인이 손자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 혹시 이거 우리가 투자한 그 돈 관련된 서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던 자료들이고 비 맞아서 글씨가 번진 거예요. 그때 백구가 또 한 번 으르렁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박만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을 텐데 그날은 제 뒤로 물러서서 경계하고 있었죠. 봉투 모서리가 찢어져서 안쪽 서류가 조금 보였는데 도장이 찍힌 각서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제가 여름에 받았던 수익 보장 각서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봉투 속에서 삐죽 나온 종이 한 장을 보니 차명계좌 입금 내역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라고요. 김여사, 최노인, 그리고 저까지도. 박 선생님, 이게 뭐 그리 급한 서류인지 한 번만 제대로 보고 드릴게요. 어르신, 정말 개인적인 거라니까요.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골목길에 빗물이 고이면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 사이사이로 박만수의 무거운 숨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꽉 껴안았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백구도 제 곁에 바짝 붙어서 박만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요. 봉투에서 흘러나온 물방울 한 방울이 제 손등에 떨어졌는데 그게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 복지관에서 뵐 때 드릴게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어르신,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오늘 꼭 필요한데.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백구가 제 앞장을 서서 걸어가더라고요.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요. 박만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돌아본 제 눈에는 그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 보였죠. 온화했던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뭔가 다급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봉투를 품에 안고 걸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복잡했죠.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백구야, 네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을 거다. 그치? 백구가 뒤돌아보면서 한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맞아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평소보다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길가에 핀 국화꽃들이 비에 젖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저희처럼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젖은 종이가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 봉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식탁 앞에 앉아서 꼬리도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봉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여름 복지관 강당에서 처음 그 달콤한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제 작은 적금 통장 하나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마지막 안전망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요. 하지만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리한 코로, 그 총명한 눈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거든요. 진실을 찾아가는,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여행 말이에요. 이제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어떻게 우리 마을을 구했는지, 그 따뜻하면서도 아찔했던 6개월의 기록을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유난히 더웠던 7월 중순이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던 그 평범한 아침들 말이에요. 제 인생은 정말 단순했어요. 남편 별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들, 딸은 부산, 서울로 떠나서 명절에나 연락이 와요. 그래도 서운하지 않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거니까요. 진포시장 한 구석,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30년 넘게 좌판을 지켜왔어요. 시래기, 무말랭이, 멸치젓, 명태포. 바다 냄새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팔면서 하루하루 살아왔죠.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장사할 수 있고 아프지 않고 백구랑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겠거든요. 원금은 안전해야 쓰지요. 나한테 제일 무서운 건 내일 장사를 못 여는 겁니다.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조심스러워졌죠. 작은 적금 통장 하나가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 넘게 차곡차곡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죠. 병원비 생기면 쓰고, 백구 아프면 쓰고, 지붕 고칠 일 생기면 쓰고, 그런 용도의 돈이었어요. 절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죠. 백구는 제가 시장에서 주워 키운 진돗개예요. 작년 봄 비 오던 날 골목에서 떨고 있던 걸 데려왔죠. 1살 반 정도 됐는데 시장 사람들한테는 인사 잘하는 개로 통해요. 분자 어머니, 백구 참 똑똑하다. 어제도 내가 떨어뜨린 지갑 찾아줬잖아. 김 여사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백구는 특히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는 녀석이거든요. 한 번 맡은 냄새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날 때면 꼭 저한테 알려주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여름 아침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좌판을 펼치고 하나둘 모여드는 손님들을 맞았죠. 백구는 늘 그렇듯 제 옆에서 졸고 있었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나온 젊은 아가씨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손에는 예쁘게 인쇄된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어르신 맞춤형 안정형 재테크 설명회. 전단지 제목이 그랬어요. 색깔도 화려하고 글씨도 크고 선명했죠. 이자 6%, 원금 보장, 지역 발전 기여. 이런 말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투자 상품을 가져왔어요.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장미라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간병인으로 일했다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투자라는 걸. 그냥 그래요 하고 전단지만 받아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전단지를 받은 순간 백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뭔가 낯선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이상해? 백구가 전단지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마치 그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종이 냄새가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이웃 어르신들은 달랐어요.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분자야, 은행 이자가 너무 적잖아.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고. 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76의 나이에도 손자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시는 분이었죠. 맞아. 내 적금도 만기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이자로는 생활비도 안 나와. 김 여사도 맞장구를 쳤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늘 돈 걱정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제 적금 통장도 이자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그대로니까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셈이었죠. 그래도 함부로 손 뗄 일은 아니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 일에 덤벼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전단지를 다시 찬찬히 봤어요. 그런데
백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전단지를 식탁에 올려놓으니까 백구가 다가와서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니는 왜 이종이가 싫어? 뭐가 문제야? 백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낑낑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당연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투자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설명회가 다음 주래. 한번 가봐야겠어. 원금 보장된다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믿을만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도 슬슬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백구만은 계속 이상했어요.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불안한 듯 제 곁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백구야, 니는 정말 이상해.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평소보다 더 애정 표현이 많았죠. 마치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설명의 날이 다가올수록 시장 분위기는 더욱 들떠갔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기대에 찬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저도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가서 드러나 보자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아두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백구야, 우리도 가볼까? 어차피 투자는 안 할 거니까 구경만 하는 거야. 백구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걔가 한숨을 쉴 리는 없지만 정말 그런 것처럼 보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백구의 그 예리한 직감이 맞았다는 걸. 그리고 곧 우리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 달콤한 투자 이야기가 정말 어떤 건지 한 번쯤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백구와 함께 그 운명적인 설명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설명회가 열린 날이었어요. 7월 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오후였죠. 복지관 강당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어요. 에어컨이 있어도 사람들의 열기 때문에 후끈했거든요. 저도 백구와 함께 맨 뒷줄에 앉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로 골랐죠. 백구는 제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미소가 참 온화해 보였죠. 저는 안정형 재테크 모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박만수라고 합니다. 과거 대형 보험사에서 10여 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어르신들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박만수의 말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뭔가 믿음직해 보였어요. 우리는 안전만 봅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인정받은 상품과 비슷한 구조로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강당 곳곳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원금이 보장된다고? 그럼 은행보다 훨씬 낫네. 그때 장미라가 나섰어요. 예전에 전단지를 나눠줬던 그 아가씨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도와드리는 장미라예요. 간병인으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장미라의 목소리는 정말 상냥했어요. 마치 친손녀가 말하는 것 같았죠.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 소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범위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 인증 사진들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A4 용지에 깔끔하게 인쇄된 자료들이었죠. 통장 입금 내역, 수익률표, 배당금 명세서. 이게 지난 분기 배당표예요. 보시다시피 약속한 대로
정확히 지급됐죠. 김 여사가 자료를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정말로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박만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최 노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니까 정말 안전해 보이네. 은행보다 훨씬 나잖아.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료들이 너무 깔끔했고 수치도 구체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마치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물어봤지만 백구는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박만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죠. 월 수익률 6%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 4% 이상은 보장해드려요. 어르신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운용합니다. 박만수가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안전하게, 어르신 맞춤형으로 이 말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혹시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도 원금 손실은 절대 없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죠? 100% 보장해드려요. 제가 10여 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저도 한번 해볼까? 나도 관심 있는데. 장미라가 나서서 개별 상담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일단 소액부터 시작해보세요.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김 여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김 여사가 망설이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데 저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50만 원 정도만 해볼 수 있을까요? 장미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소액부터 시작하셔서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서류 작성이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죠. 이름, 연락처, 입금할 계좌번호. 복잡한 건 없었어요. 어머님 성함만 여기에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저도 50만 원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먼저 소액 넣고 한 달 보자는 생각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 뒤편에서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뭔가 찍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민수라고 해요. 오늘 설명회 홍보 영상 촬영을 맡았거든요. 민수라는 청년이었어요. 카메라가 좀 낡아 보였지만 사람은 참 정직해 보였죠. 그런데 어머니, 저 사진들이 좀 이상해요. 무슨 사진? 아까 돌린 수익 인증 사진들 말이에요. 제가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데 너무 똑같이 깔끔해요. 조명 방향도 다 똑같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 눈앞에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 달 뒤 정말로 5만 원의 배당이 제 통장에 찍혔어요. 10% 수익률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들어왔네? 통장 정리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 여사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분자야, 나도 들어왔어. 정말 신기하다. 은행에서는 1년 넣어도 이만큼 안 나오는데. 이웃 어르신들도
하나둘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기뻐했죠. 이제 좀 더 넣어볼까? 나도 추가로 투자해야겠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했던 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이 됐죠. 하지만 그때부터 백구가 더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불안해하더니 재개발 예정지 빈집 골목 쪽을 자주 바라보는 거예요. 백구야, 왜 자꾸 그쪽을 봐? 뭐가 있어? 어느 날 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골목 쪽에서 사람들이 뭔가 나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서류는 여기 두고 원본은 내가 챙길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만수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그 말이 제 귓전에 박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왜 이런 시간에, 왜 비밀스럽게? 다음 날 장미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추가 투자하시는데 어머님만 뒤처지시면. 은근히 압박하는 말투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해야죠. 급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 지킨 거 보셨잖아요. 결국 저도 조금 더 넣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 백구의 불안한 행동, 그리고 골목에서 들린 수상한 대화.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9월 말, 조합 쪽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죠. 이번에는 장소도 바뀌었어요. 항구 앞에 있는 찻집 바다등대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찻집 안은 따뜻했지만 바깥 바람은 제법 쌀쌀했어요. 가을바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창문 너머로 밀려들었죠.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처음 설명회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르신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만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지난 2달간 약속한 대로 배당을 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수익을 올릴 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안정형이었지만 이제 성장형으로 플랜을 바꿔볼 때가 되었어요. 어르신 맞춤형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성장형이 뭐예요? 위험하지 않나요? 장미라가 나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 이번에 새로 상장된 회사 주식인데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에요. 앞으로 전망이 아주 밝거든요. 화면에 깔끔한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회사 소개, 사업 계획, 미래 전망.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죠. 하지만 이번 기회는 추가 납입하신 분들에게만 우선권을 드릴 수 있어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박만수가 말했어요. 본격적인 배당을 받으시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 여사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넣어야 하나요? 기존 투자금의 2배 정도면 충분해요. 김 어르신은 지금 100만 원 넣으셨으니까 2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머, 그럼 내가 300만 원을 투자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러면 월 수익률이 8%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최 노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손자 등록금 때문에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오, 최 어르신. 1,000만 원이면 월 8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죠.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죠. 제 적금 통장에 8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백구였어요. 찻집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에서는 그냥 잠들 텐데 그날은 달랐죠. 어머님들,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늦으면 안 돼요. 장미라가 부드럽게 압박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서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500만 원 더 넣을래. 나도 800만 원 추가로.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해. 어르신들이 하나둘 큰 금액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너무 큰 돈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자 어르신, 지금까지 약속 지킨 거 보셨잖아요. 박만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맞아, 분자야. 우리 다 하는데 너만 빠지면 어떡해. 김 여사가 맞장구를 쳤어요. 저는 더욱 망설여졌어요. 적금을 해지해서 넣을까 말까?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백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데 저만 소심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백구야? 밖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개발 예정지 빈집 골목 쪽에서였죠. 빨리 해.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해야 해. 금액이 너무 커지고 있어.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수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백구가 작게 으르렁거렸어요. 평소에는 밤에 짖지 않는 녀석인데 그날은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백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장미라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만수도 함께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좀 더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박만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벌써 다 신청하셨는데 어머님만 망설이고 계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어머님 혼자만 뒤처지시면 안 되잖아요. 장미라가 부드럽게 압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찾아뵌 것도 어머님을 정말 생각해서예요. 저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300만 원 정도만. 어머님, 그 정도로는 의미가 없어요. 최소 500만 원은 되어야. 결국 저는 적금의 절반인 4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전부는 아니었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어머님. 박만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잘한 걸까? 백구가 제 곁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마치 걱정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구도 밤새 뒤척이며 불안해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분자야, 큰일 났어. 옆 마을 어르신이 비슷한 투자 사기를 당했다더라. 김 여사가 다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투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야. 업체가 갑자기 잠적했다나 뭐라나.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우리도? 백구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내가 경고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옆마을 투자 사기 소식을 들은 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백구도 마찬가지였죠. 밤마다 뒤척이며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뒤편 주차장에서 누군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님, 잠깐만요. 돌아보니 민수였어요. 여름에 홍보 영상을 찍었다던 그 젊은이 말이에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민수야.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혹시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죠. 복지관 뒤편 벤치로 자리를 옮겼어요. 백구도 따라왔는데 신기하게도 민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이 강아지. 저를 기억하네요. 민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카메라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이 녀석이 냄새를 맡고 찾아줬거든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백구가 민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면서 애교를 부렸어요. 평소에 낯선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민수에게만은 친근하게 굴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백구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는데. 제가 말하니까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혹시 안정형 재테크 모임에 투자하셨죠? 응, 그래. 왜? 큰일 났어요. 제가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 문제가 있어요. 민수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만수 씨가 저한테 수익 인증 합성을 요청했거든요. 합성이라니? 그게 무슨... 가짜예요. 수익 인증 사진들, 배당 내역들, 다 제가 포토샵으로 만든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죠.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 자료인 줄 알았어요.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투자하시는 걸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사기라는 걸요. 백구가 민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마치 그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네, 다 백업해뒀어요. 박만수 씨와 주고받은 메일도 있고 제가 작업한 파일들도 모두 저장해놨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USB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어머님이 제일 신뢰할 만해 보여서요. 그리고 민수가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이 강아지가 저를 도와줬잖아요. 뭔가 연결된 느낌이에요. 적에는 뭔가 지켜요. 맞는 말이었어요. 백구는 정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머님. 저쪽에서 알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뒤가 좀 세 보여요. 단순한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떡할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몸을 사리면서 더 증거를 모아볼게요. 혹시 어머님께서 다른 증거를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연락처를 적어서 줬어요. 우리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요. 급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저와 민수 그리고 백구가 조심스럽게 증거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류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포토샵 작업 파일들, 가짜 통장 내역 템플릿, 심지어 어르신 설득, 멘트까지 다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였구나. 혼자 중얼거렸는데 백구가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프린트하고 받았던 문자들을 캡처해서 인쇄했어요. 박만수와 장미라가 했던 말들도 적어뒀죠. 갈색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USB도 복사해서 여러 개 만들어뒀고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어머님, 큰일이에요. 제가 추가로 알아본 건데.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급했어요. 박만수가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3군데는 더 있어요. 어머나. 그리고 투자금이 전부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회사 계좌가 아니라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백구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녀석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갈색 봉투를 꺼내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민수가 준 USB, 제가 모은 서류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적어 놓은 메모까지. 백구야,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슬프면서도 결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싸움 말이에요. 민수라는 든든한 동료를 얻었지만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백구가 제 곁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든 것 같았는데 마치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긴 여정의 시작 말이에요. 갈색 봉투를 꽉 안고 저는 긴 밤을 보냈어요. 민수와 함께 증거를 모은 지 일주일 후 정기 모임이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11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였죠. 날씨도 쌀쌀하고 하늘도 잔뜩 흐려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복지관 강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지난번 추가 투자한 배당금을 받을 날이었거든요. 저도 백구와 함께 맨 뒷줄에 앉았어요. 갈색 봉투는 가방 깊숙이 넣어뒀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민수에게도 미리 연락해뒀어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만수가 무대에 올라왔는데 평소와는 표정이 달랐어요. 온화했던 미소가 없어지고 뭔가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죠.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강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죠. 장미라도 옆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잠시 투자 자금이 동결된 상황입니다. 박만수가 말을 꺼내는 순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동결이 무슨 말이야? 우리 돈 어떻게 된 거야?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상장사 내부에 일시적인 이슈가 생겨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만. 박만수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강당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원금 보장이라 했잖아. 김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 돈 돌려줘. 손자 등록금인데. 최 노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1,000만 원이나 넣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당황하고 화가 난 표정이었죠.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해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장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지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수수료가 뭐야? 원금 보장이라 했으면서. 강당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어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디론가 뛰어나갔어요. 백구야, 어디가? 저는 백구를 따라 강당을 나섰어요. 백구는 복지관 뒤편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지 빈집 골목까지 가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골목 어기 쓰레기통 근처로 다가갔죠. 뭘 본 거야, 백구야? 그때 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처리해. 어르신들이 너무 흥분하고 있어. 원본 서류들은 다 태웠지? 아직 몇 개 남았어. 이거 봉투에 담아서. 박만수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가 갑자기 골목 안으로 뛰어들더니 그들이 버리려던 흰 봉투를 훅 낚아채서 달려왔어요. 아, 저 개가. 어르신, 그거 우리 거예요. 박만수가 다급하게 쫓아왔지만 백구는 이미 제 곁으로 와 있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봉투를 꽉 껴안고 강당으로 돌아갔어요. 박만수가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고 박만수는 제 뒤에서 초조해하고 있었죠. 어르신들, 잠깐만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봉투를 들어보이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 그거 제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돌려주시죠. 박만수가 위협적이지만 억지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적이면 왜 우리 마을 돈이 적혀 있노?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강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백구가 지켜낸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같이 보시죠. 제가 봉투를 열려고 하자 박만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사적인 게 뭐가 그리 급해? 김 여사가 맞받아쳤어요. 우리 돈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보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박만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장미라는 이미 울상이 되어 있었고요. 어르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박만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목소리에 협박의 기운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백구도 제 곁에서 으르렁거리며 박만수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 봉투는 우리 모두가 봐야 해요. 우리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강당 앞 모든 어르신들이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만수와 장미라의 얼굴은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이제야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봉투 속에서 나올 진실이 무엇인지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백구가 제 발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어요. 강당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백구도 제 곁에서 긴장한 듯 가만히 앉아 있었죠. 첫 번째로 나온 건 수익 보장 각서 원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장과 서명이 우리가 받았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뭡니까? 제가 각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각서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장도 다르고 서명도 다르고.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앞으로 나와서 각서를 자세히 봤어요. 어머, 정말 다르네. 우리가 받은 건 이응이응 투자였는데 이건 개인 박만수라고 되어 있잖아.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번째로 나온 건 차명계좌 입금표였어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넣은 돈이 전부 박만수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김 여사님 300만 원 박만수 계좌, 최노인님 1000만 원 박만수 계좌.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중 일부가 다시 우리한테 배당으로 돌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을 준 거야? 최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맞아요. 새로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예요. 세 번째는 문자 내역 출력물이었어요. 박만수와 장미라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이번엔 성장형으로 돌리면 홍보 영상에 실적 더 붙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 욕심내게 만들어야 해. 해지 못하게 수수료 높여놔. 제가 읽어주는 동안 강당은 죽음같이 조용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그때 민수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들, 더 증거가 있어요. 민수가 USB를 노트북에 꽂더니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만든 포토샵 작업 파일들이에요. 수익인증서, 배당 내역. 모두 가짜로 만든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건 포토샵 편집 과정이었어요. 가짜 통장 잔액, 조작된 입금 내역, 합성된 회사 로고. 박만수 씨가 저한테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홍보 자료인 줄 알았는데 장미라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빚이 너무 많아서 박만수 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하지만 원금 보장은 저도 정말 믿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거야? 김 여사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박만수는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이건 내부 검토용 자료였어요. 어르신들을 속일 생각은 정말 없었고. 그만해. 그때 한설아가 나타났어요. 읍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었죠. 이미 다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 말이에요. 한설아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들,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 상담 창구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또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이번에는 강당 연문 쪽이었어요. 백구야. 따라가 보니 백구가 또 다른 봉투를 물고 오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걸 찾아낸 거였죠. 두 번째 봉투 속에는 더 충격적인 게 들어 있었어요. 해지 방지 스크립트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위한 멘트들이 대본처럼 적혀 있었어요. 타이밍을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은 다 하시는데
어머님만 뒤처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읽어주는 동안 어르신들의 얼굴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당 돌려막기 운영표까지 있었어요. 누구의 돈으로 누구에게 배당을 주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놓은 냉혹한 메모였어요. 최 노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바보였다. 내 손으로 손자 학원비를 뺏을 뻔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어르신들,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을 노린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한설아가 나서서 피해자들에 서면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 접수를 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서류와 USB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박만수는 이제 완전히 관념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수사가 시작됐어요. 조합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 일부는 임시로 동결 조치가 취해졌어요.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읍사무소와 지역 신협이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모든 일이 정리된 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백구를 바라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백구야, 나는 끝까지 간 게 아니야. 지켜준 건 너였어.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의는 완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 초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저는 백구와 함께 해명시 방파제를 걸었어요. 초겨울 아침 햇살이 잔잔한 바다를 은빛으로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백구야, 네 아니었으면 우리 다 무너졌을 거다. 백구에게 준비해온 군고구마를 쪼개서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했다, 참말로.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고구마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목에 달린 작은 방울이 바람에 미세하게 울렸죠. 찰그랑.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밟고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피해 금액의 60% 정도는 되돌릴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탓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멀리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였어요. 손에는 카메라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민수야, 이른 아침부터 여기까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홍보 영상 작업비였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안 돼, 젊은 친구. 니는 이미 값으로 칠 수 없는 일을 했어.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돈은 다른 어르신들 상담 받으실 때 교통비로 쓰자. 아니면 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만드는 비용으로라도. 어머니, 민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야. 니도 백구도 모두가 함께 말이야. 백구가 민수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민수도 백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줬죠. 이 강아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한설아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좋은 소식이에요. 다음 주에 피해 회복 지원금 추가 지급이 확정됐어요. 어머나, 정말? 네, 그리고 앞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강사로 나와주시면 어떨까 해서.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만큼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실제 경험담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거든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 해보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지.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앞으로는 너무 좋은 얘기 들으면 의심부터 하자고 했고, 최 노인은 손자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였어요. 어려운 일을 함께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박만수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구속 수사 중이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져서. 장미라는요? 그 아이는 참 안 됐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더라. 지금은 반성하고 있어. 한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던 경우죠. 법정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거예요. 저희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서 앉았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죠.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은 쉽게 나빠지지도 쉽게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걸. 하지만 옆에 서줄 용기 하나 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거요. 민수와 한설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의 목방울이 또 한 번 바람에 울렸어요. 찰그랑. 그 소리가 마치 모든 것에 동의한다는 뜻 같았어요. 백구야, 니는 오늘도 약속을 지켰구나. 사람들의 약속 대신에 네가. 백구가 제 발등 위에 턱을 얹고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햇살 속에서 평온한 표정이었죠. 저도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작은 진돗개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백구가 우리를 구했다는 거리요. 민수가 조용히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해두고 싶어서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 말이에요. 정의라. 거창한 건 아니었어.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정의예요, 어머니. 옳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한설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바다가 더욱 반짝였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에요. 백구와 함께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감사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달콤한 투자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오늘 백구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한 분 한 분을 지킬 수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찰그랑. 백구의 방울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어요. 그 소리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르신의 돈은 약속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 곁에서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